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7번째 창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창체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창체활동을 첫 번째로 핵심은 네가 했느냐, 나 자신이 했느냐, 아니면 단체가 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단체에 묻어갔다. 이러면 크게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창체활동을 하다 보니 묘한 희열감을 느끼고 재밌어. 흥미를 느껴. 그래서 여기에 몰입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율활동에서 뭐 정교회장, 부회장, 아니 반장, 아니 뭐 감투를 받다 리더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 리더 활동에 올인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업에 영향을 줍니다. 또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멀티미디어 제작법, 멀티미디어 제작이 너무 좋아. 유튜브 찍고 동영상 올리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학업에 소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이런 학생들 봤는데 그 학생이 봉사활동이 무려 1000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봉사였어요. 1, 2, 3학년 모두가 봉사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꿈은 수녀였습니다. 다행히 봉사활동은 많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학업 성적은 낮았습니다. 그럼 대학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이 학생이 또 지원하는 과는 사회복지학과, 뭐 종교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엄연히 학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과유불급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죠. 뭐 커리어 넷이나 이런 걸 하고 진로활동이 너무 좋고 검사를 하고 이랬더니 너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학업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업과 연계된 활동이어야 되는 거지 학업을 제치고 하는 활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봉사활동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선 자율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의 가장 큰 맹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 활동을 많이 적는다는 거죠. 뭐 학교에 뭐 성교육을 했다, 뭐 통일교육을 했다, 평화교육을 했다, 뭐 보건교육을 했다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관들이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그 학생만의 특이한 활동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또 이제 찾는 게 리더 활동입니다. 그리고 반장, 부반장을 했거나 뭐 정교회장, 부회장 아니면 뭐 대학에 따라서 뭐 동아리장, 뭐 선도부장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겠죠. 다만 리더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리더로서 다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제 곧 4월 15일이면 총선이 이루어지는데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공약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걸 설치하겠다, 어떤 걸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실천되어야만 4년 동안 그 사람이 재선되고 3선되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반장이나 정교회장 나가야 되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것들이 실천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그 지역에 있는데 그 학교에 통학버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정교회장을 나가면서 내가 이 통학로를 개설하고 통학버스를 노선을 놓도록 하겠다 해서 매일 정교회장이 된 이후부터 매일 그 시청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죠. 통학로를 뚫어달라, 버스를 열어달라, 통학 개선해달라. 그래서 결국 그게 실천이 됐습니다. 통학로가 뚫리고 버스가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또 지역신문에 난 거지요. 뭐 이런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막 너무 맨날 1인 시위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유불급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정교회장, 부회장은 뭐 고등학교 3년 내에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학교에 한 명 정도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대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펜을 쓰고 넘어갔네요. 예. 여기 정교회장 여대 같은 경우 서울권에 많이 있는데
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어떤 선호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남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대 같은 경우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대학에 직접 확인하시지 마십시오. 뭐 대학에서는 NCND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NCND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 거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걸로 좀 태클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대 같은 경우는 신의 할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교회장, 부회장 할 때,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학급 임원입니다. 학급 임원, 반장, 부반장을 할 때는 한 번보다는 2번 이상을 하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장 한 번 하고 해치우고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1학년 때 해봤더니 내가 좀 보람이 있더라. 리더 자질도 있고 또 봉사하고 싶다. 봉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2학년도 더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고요. 나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싶진 않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 부반장을 하거나 부회장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두 다 부회장을 하고 부반장을 하려고 하면 많이 몰리겠지만 학교에 따라 뽑는 또 선발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학에서 반영할 수 있다. 물론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부회장, 부반장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또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평가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단체 활동, 성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런 걸 받은 거를 단순하게 나열한 것들은 입학사원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게 AI죠. 뭐 모든 대학이 그런 거 아니고 일부 대학들은 도입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I에서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은 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은 뭐라고 했죠? 의심하는 자. 이게 본인이 하는 활동인가? 아니면 선후배가 하는 활동에서 묻어가는가? 그걸 구분하려면 역할이 나와야 되겠죠. 역할이 뭔지. 내가 그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1학년 때는 어떤 역할을 했고 자료조사를 했고 2학년 때는 내가 뭘 발표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 뭐냐면 일부 대학들은 3학년 1학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동아리 활동이나 뭐 진로 활동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 활동에 동아리 뭐 적혀 있긴 하지만 시간도 적고 그런 부분들을 굳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뭐 평가에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를 할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측면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 동아리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지만 대학을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 동아리는. 전공 동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가는 게 좋겠죠. 1학년 때 뭐 과학실험 동아리면 2학년 때 과학실험 동아리, 3학년 때도 과학실험 동아리, 거기서 뭐 동아리 장도 하고 활동도 했다. 내가 뭐 물리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넓게 좁게라는 말 쏘는 게 뭐냐면, 근데 학교 상황이나 뭐 그런 환경 따라서 뭐 물리 동아리를 하고 과학 실험 동아리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학 동아리 넓게 볼 수 있는 계열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물리, 뭐 화학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 좁게 갈 수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건 뭐 대학마다, 아니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 학교 환경이라든지 뭐 지원한 전공에 따라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계열별로 뽑는 대학이 있고 뭐 좁게 전공별로 뽑는 대학이 있어서 뭐 그 대학에 맞게 전형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특허라는 것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특허라는 것을 고등학생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공동으로 하긴 했다 하더라도 변리사 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특허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동아리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동아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반드시 전화라든지 또 연락을 통해서 특허 동아리 활동을 특허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되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은 NCND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평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예 확인해주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 동아리인데요.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재활학과 뭐 이런 쪽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봉사 동아리를 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동아리를 해도 되겠죠. 봉사 동아리를 하게 되면 봉사활동을 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들 때는 좁게 해야 됩니다. 좁게. 그러니까 전공 동아리는 좀 넓게 하더라도 자율 동아리는 좁게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후배를 모아서 좁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동아리를 창설했다든지 동아리 장을 했다든지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든지 거기서 변화나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장명도 얘기했는데요. 장명은 자율 동아리에 특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그래서 장명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동아리인 줄 알겠다. 주로 뭐 약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확 들어오는 어떤 이름으로 쓸 것이냐, 그거는 동아리 부원끼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